지난번에 제가 탄잔진자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한자 그대로 읽으면 담산신사라고 하는 곳인데, 어디에 있냐면 나라시 사쿠라이시 밑에 쪽에 있습니다. 거길 간 이유가 일단 사진을 찍으면 너무너무 영상이 잘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거기 적혀 있기는 후지와라 가마타리라고 적혀 있어요. 원래 이름은 나카토미노 가마타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후지와라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했는데 부족해서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후지와라 가문을 왜 소개하려고 하느냐? 일본 열도 땅에 한반도에서 넘어가서 정권을 세운 우리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열도백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었고, 그 이전에는 가야의 세력이 가서 거기에 지배층으로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전혀 알려져 있질 않아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야기들을 전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테마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역사상에서 지워져 버린 열도백제의 이야기입니다. 자, 한반도에서 많은 우리 조상들에 해당되는 과거 삼국시대의 가야 사람들이, 백제 사람들이 그리로 넘어가서 일본 열도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북쪽에서부터 내려온 우리 민족이 한반도 북부에 있다가 한반도로 유입이 됐고, 그리고 더 남아에서 한강 유역에 현재는 우리들이 많이 살지만 한강 남쪽으로 내려가서 전라도, 경상도, 이제 바다가 막히니까 배를 타고 또 열도 땅에 가서 사는 것은 뭐 당연한 자연스러운 이동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곳은 대마도 건너편 쪽에 있는 이키시마라고 하는 섬 좌측 우측. 그래서 우측으로는 이 큐슈, 후쿠오카 이런 쪽이 있고, 이제 좌측으로는 이제 이 시마네현, 도토리현, 이전에 야마구치현 이렇게 있거든요. 그 지역에 가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분포도를 보면 이 가야 지역이 가장 가까우니까 지금의 거제도죠. 그 안쪽에 김해, 이쪽에서 출항한 낙동강 유역에서 출항한 배들이 흘러가다 보니까 후쿠오카보다 동쪽 지역이죠. 위에서 봤을 때는 서쪽이지만 지도로 봤을 때는 동쪽 지역에 해당되는 시마네현 정착해서 살았던 것이고, 그리고 이 한반도 남쪽 전라도 지역에서 출항한 사람들은 이 대마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보다 남서쪽이죠. 지도로 봤을 때는 서쪽이고 내려갈 때 볼 때는 동쪽이죠. 지금의 후쿠오카, 그리고 그 동쪽 내려가면서 볼 때에는 동쪽에 해당되는 이 가라츠라는 곳에 도착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이 후쿠오카, 그리고 그 지역 큐슈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살았겠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야인들이 제일 먼저 갔어요. 그래서 가야인들이 정착한 곳은 이 큐슈이기도 하지만 시마네 쪽에 집중해서 살면서 거기에서 이제 족적을 남깁니다. 그것이 바로 가야인들이 갖고 있었던 최첨단 기술인 철기 제조기법, 다시 말해서 제철기술, 그리고 토기 제조기법, 그릇을 만드는 여러 용도의 이 토기를 만드는 그 기술을 갖고 일본 열도 땅에 가서 이 지배층으로 하층민으로 산 게 아니라 지배층으로 살았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일단 시마네 쪽에서 살면 당연히 이제 동쪽으로는 돛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적을 찾아보면 이 시마네 현하고 돛돌이 쪽에 수많은 고분과 또 유적들, 다시 말해서 토기를 제조했던 가마도라고 하는 이 가마터가 발견이 되고, 또 철기를 생산했던 이 대표적인 것이 고진탄이라고 하는 아라탄이라고 하는 그 산 언덕에 있는
제철소 형태인데 거기서 무려 이 세형 동검이 무려 몇백 개가 한꺼번에 출토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철기를 생산했던, 무기를 생산했던 곳이라는 것이 밝혀졌죠. 그 기술을 갖고 간 이들이 가야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야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더 남아에서 이제 중심지는 어디가 되냐면, 한반도가 중심이 서울이듯이 이 일본의 중심은 과거 천수백 년간 어디가 중심이냐면은 오사카와 나라, 교토예요. 그 지역으로 이미 100년대 말 200년대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200년대 초반에는 거기에 가서 집권층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릴 겁니다. 가야인들이 이 가야인들이 도착한 루트는 이 지금의 그 일본에서 가장 큰 호수라고 하는 비와호, 비와코 남쪽에 있는 큰 물이란 뜻을 갖고 있는 오미 지역, 오츠, 항구가 있어서 오츠라 그래요. 그 지역에서 살았고 거기에서 수많은 유물들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려와서 지금의 교토 이 강 이름이 이제 가모가와라는 강이 있어요. 교토 동쪽이죠. 흘러내려오는, 그래서 요도가와로 연결이 돼서 이 오사카만으로 빠져나오는 강줄기가 있는데, 그 강줄기를 타고 쭉 내려오면 산맥을 만나게 돼요. 그 이코마 산맥이라 그러는데, 그 산맥자락 동편과 서편에 살았던 거예요, 가야인들이. 그래서 지금의 지명으로는 히가시 오사카, 히라오카 신사가 있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 북쪽에 이코마 산자락에 살았고, 그리고 그 산을 넘어서 이코마 산 동편에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큐슈 지역에 넘어와서 살았던 또 다른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 이 오사카 나라 지역이 훨씬 더 살기 좋다는 소식을 듣고 이 큐슈 지역에서 대거 이동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나중에 일본 역사에서는 신무동정, 진무토세라고 하는 그 강력한 권력이 이 세토나이카를 넘어서 이 오사카를 정벌하는 이야기, 동쪽을 정벌했다 이 말이에요. 하는 이야기를 이제 신화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 놓았는데, 역사를 추적을 해보니까 그때 시점이 이미 가야인들이 넘어와서 이 오사카 동편자락 그리고 나라 서편자락에서 살고 있었던 200년대에 이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이 큐슈 지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이제 오사카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 넘어왔는데, 넘어와서 이제 들어오려니까 이제 가야인들이 막은 거죠. 그래서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 전투를 이제 이 신무동정의 하나의 가장 큰 전투로 보는데, 그 오사카만으로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오사카만은 지금하고 지형이 달라서 그 안쪽까지 물이 쭉 있었어요. 그게 매립이 되거나 이게 논밭이 된 상태예요. 지금의 오사카의 주요 그 도심은 다 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안쪽을 뭐라고 불렀냐면 강의 안쪽이다. 그래서 가와우치라는 용어를 썼어요. 가와치가 됐는데, 어쨌든 들어와서 한판 전투를 했는데 결국은 패합니다. 패하고 안 되겠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게 하나의 반도인데, 기이반도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지금의 이제 이세신궁이 있는 내륙으로 들어와서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마노라고 불렀어요. 구마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진격을 해서 이제 승기를 잡아서 이 오사카 지역을, 나라 지역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신무동정이에요. 그때 이 구마노 지역을 통해서 이 생판 모르는 길을 통해서 이 나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선주민의 안내가 필요했겠죠. 그 선주민들이 이제 그 길잡이를 해서 안내를 해서 결국은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 선주민 안내했던
선주민이 강력한 호족으로 이제 나중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도 또한 가야인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두 호족,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전투에서 이 규슈에서 넘어온 세력을 막아낸 사람들의 나중에 이제 호족 이름이 뭐가 되냐면 모노노베시가 되고요, 물부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구마노 쪽에서 남쪽에서 그들을 안내해서 길잡이를 해서 이 승기를 잡게 했던 길잡이 했던 사람들의 호족의 이름이 오토모시가 됩니다. 대반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대반씨가 돼. 이 오토모시하고 모노노베시는 언제까지 건재하냐면, 오토모시는 이 나중에 이제 백제의 왕권이 넘어가서 이제 야마토 정권을 강력하게 세우게 되는데, 그 야마토 정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은 바로 곤지라고 하는 이 게로왕의 동생, 비유왕의 아들인 곤지가 이제 이 좌현왕이 되어서 일본 열도 땅에 가서 이제 평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건재하고 있었어요. 곤지가 넘어가서 좌현왕을 임명을 받고 또 다른 한 10여 명의 책봉을 받은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와중에, 그 주요 인물을 제거하는 와중에 이 오토모시하고 모노노베시는 남겨두게 돼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오래전부터 해왔고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었던 그 호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기능이냐면은 제사, 천신제사를 주관하는 그 기능과 또 병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오토모시는 520년대에 이와이의 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제거를 당하고 연루되어서, 그리고 모노노베시는 정미의 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580년대에 제거가 돼요. 결국은 백제에서 넘어온 후발주자인 호족인 바로 사시하고 목시, 같이 넘어왔다가 사시는 다시 돌아가서 나중에 백제에서 무왕조의 가장 강력한 호족이 돼요. 이 목시는 넘어와서 정착하면서 이제 소가시라는 가문을 만들게 돼요. 굴러온 돌이 이 박힌 돌을 빼어낸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 소가시가 굴러온 돌인 거예요. 이미 있었던 돌들은 바로 오토모시하고 모노노베시, 다시 말해서 가야인들이 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곳을 이 백제에서 넘어온 소가시가 제거해버리는 사건이 500년대에 일어납니다. 자, 이 소가시가 이제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요. 그래서 500년대 말이 되면 자신들의 딸을 왕실에 결혼을 시키고 거기서 출생한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쇼토쿠 타이시의 아버지인 용명왕입니다. 그리고 용명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준이라는 일시적인 왕을 세웠다가 죽여버려요. 호족이 왕을 죽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스이코텐 왕이라고 하는 추고왕입니다. 이 3대에 걸쳐서 소가시가 왕권 위에 군림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참지 못한 어떤 이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하는 후지와라 가문을 시작하게 되는 나가토미노 가마타리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나가토미노 가마타리, 한국에서는 무엇으로 기억이 되고 있냐면, 알려지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좀 백제를 알고 한일 관계사를 안다고 하는 분들 중에 이거 기억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라에 가면 정창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동대사 뒤쪽에 아주 귀한 보물들을 숨겨두고 1년에 한 차례 정도 10월 달에 개방을 몇 점씩 순환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중에 뭘 보여줬었냐면 과거에 이 목화자단 기국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이 기가 막힌 이 바둑돌, 이 바둑 두는 그거를 발견을 했어요. 이 바둑 기구를. 근데 그것을 추정을 해보니까 백제의 의자왕이 바로 이 나가토미노 가마타리에게 보낸 선물이다, 이렇게 밝혀졌어요. 왕이 타국의 신하에게 이 선물을 보냈다.
이상한 현상이죠. 다른 편에서 제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 나가토미노 가마타리만 오늘 집중해서 얘기할 건데, 그 정도로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어떤 일을 했느냐? 때는 645년. 자, 500년대 말을 구가하고 600년대를 시작한 소가시 가문을 참지 못했던 왕실에서 이 왕자인 나카노 오우에라고 하는 왕자, 이는 나중에 천지천왕이 되는 인물이고, 660년에 백제가 멸망할 때 백제 구원을 하기 위해서 663년에 백총강 전투를 진두지휘한 인물이에요. 그 인물인데, 일본 열도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백제 호족 세력인 소가시가 왕실을 능멸하니까 그를 제거는 해야 되겠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바로 이 나가토미노 가마타리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나가토미노 가마타리 613년? 아마도 610에서 620년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디 출생이냐면은 바로 이 아스카에서 출생했습니다. 백제 출생이 아닙니다. 아스카에서 출생을 했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의 그 조상을 추적을 하면 어머니 이름이 지선이에요. 지선. 연예인들 중에 박지선, 김지선 뭐 있잖아요. 그 지선입니다. 엄마 이름이 지선이에요. 그러면 그 일본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한반도에서 넘어간 유민의 후손이라 이 말이야. 그리고 아버지 계열이 바로 그 소가시에 의해서 또 이 모노노베시에 의해서 제거당했던 오오토모 씨예요. 오오토모 호족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이 큐슈에서 넘어와서 권력을 쥐게 되는 그 세력을 도와준, 그래서 이 나중에 가장 큰 호족이 되었다고 하는 오오토모 씨. 이 오오토모 씨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 경호실, 호위무사 격이에요. 그리고 모노노베 씨는 군단장급입니다. 바로 이 나가토미노 가마타리는 호위무사격에 해당되는 그런 세력이고, 모노노베 씨는 군단장급에 해당되는 병권을 갖고 있으면서 제사권을 갖고 있었던 강력한 호족이었거든요. 그런데 모노노베 씨조차도 이 소가시에 의해서 제거를 당했어요. 오오토모 씨는 자기 조상은 그보다 한 수십 년 전에 제거를 당했고, 그런데 이 나가토미노 가마타리는 그 오오토모 씨의 후손인 거야. 절치부심 이 준비를 한 거죠. 그가 30세쯤 됐을 때 기회를 잡습니다. 이 나카노 오우에 황자예요. 왕위 계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탄잔진자에 와갖고 담합을 합니다. 딜을 한 거죠. 소가시를 제거합시다. 그래서 소가시 제거 협의를 한 곳이다. 그래서 그게 담산신사예요. 담합을 했다. 그래서 원래는 거긴 신사가 아니라 절입니다. 그 나중에 나가토미노 가마타리의 큰아들 장자가 이제 자신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이제 승려의 길로 가서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이제 승려가 되어서 돌아와서는 여기다가 절을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중국에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13층 탑을 여기다가 지었어요. 유일하게 13층 탑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너무 아름답게 나오는 곳입니다. 가을에 특히. 그래서 이 담합을 했다. 그래서 이 탄잔진자인데, 이 나가노 오우에하고 이 나가토미노 가마타리가 합의를 했습니다. 소가시를 제거한다. 그게 그래서 645년 6월 달에 이 소가시를 무장 해제시킨 다음에 궁 안에서 목을 날려버리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을사의 변이라 그래요. 그 을사의 변을 성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일약 스타덤에 오르기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나가토미노 가마타리예요. 근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나가토 오미의 가마타리예요. 가마타리는 이제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이름조차도 되게 재밌어요. 가마타리 그러면은 그대로 해석하면 낫자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족을 쓰면 어디 출신이다 이런 거예요. 무어 출신이다. 그래서 가마가 가메에서 온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메가 뭐냐면 거북이에요. 거북 출신. 거북과 관련되는 민족이 있죠. 국가가 있죠. 구지봉.
가야입니다. 예. 이 나가토 오미예요. 그런데 토오미예요. 토는 뭐냐면 이 점치는 거야. 복점을 친다 그럴 때 이 거북복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는 신관이면서 또한 오미예요. 오미는 관료예요. 관료는 그런데 오미급에 해당되려 그러면 거의 정 2품, 1품, 2품에 해당되거든요. 굉장히 높은 직분이죠. 그러니까 신관이면서 병력을 갖고 있는, 그러면 누구와 비슷해요? 모노노베하고 비슷하잖아요. 다 같이 가야인들의 후손입니다. 이 나가토미노 가마타리는 나중에 가야가 서쪽 지역은 백제가 점령하기 때문에 이 나가토미를 가마타리를 백제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가야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나가토미노 가마타리가 나카노 오우헤하고 성공을 시켜서 이 드디어 을사의 변을 성공을 시키면서 이 정권의 핵심으로 들어오는 이 인물인데, 이 인물이 결국은 이제 600년대 말에 여기서 죽어요. 여기 바로 이 탄잔진자가 있었던 이 산에서, 그래서 그의 묘가 저 산자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 올라가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여기를 방문했고, 그래서 기록에 남겼는데, 이 을사의 변을 성공시킨 이 나가토미노 가마타리, 그는 이제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숨지기 얼마 전에 황실의 성씨가 되는 후지와라 씨를 부여받게 돼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에는 나가토미노 가마타리가 아니라 점치고 제사 지내고 하는 신하가 아니라 후지와라 가마타리라는 이름을 갖고 이제 사망하게 되죠. 그에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장남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절을 짓게 되는 정혜라고 하는 승이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인 차남이 실권을 쥐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후지와라 후히토라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이제 드디어 등장하면서 열도 백제의 이야기는 한반도에서 넘어온 가야 세력과 그 다음에 백제 세력이 만들었던 야마토 정권이 우리 조상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완전히 물밑으로 내려보내는 정점에 이르는 인물이 바로 이 후지와라 후히토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에 의해서, 그리고 그 직전에 그가 도와서 을사의 변을 성공시킨 나카노 오우에가 백총강 전투를 할 때 그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의자왕에게서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목화 자단 기국이라는 선물을 받을 정도로 의자왕과는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 스토리는 다른 편에서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도왔던 이 천지천왕, 나카노우에가 천지천왕으로 668년에 왕위를 계승을 하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한 3년 있다가 죽어요. 얼마 안 있다가 죽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그의 형제인 바로 천무천왕이 되는 오와마 황자를 돕습니다. 오와마 황자를 도울 뿐더러 그의 부인인 지토천왕도 돕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제는 천무천왕조의 이 실권의 탑에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 후지와라 가문의 야망은 어디까지 이르냐면 결국은 일본의 독특한 정치 스타일인 색강 정치라고 하는 섭관 정치, 섭정과 관백 정치.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핏줄을 어린애를 왕으로 옹립한 다음에 섭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어린 아이가 커서도 그냥 허수아비 바지사장일 뿐이지 그 정치는 관백이라는 이름으로 뒤에서 조정을 하는, 그것을 색강 정치라고 하는데 세쇼하고 간박구하고 합친 말입니다. 그 형태로 이제 무려 수백 년간을 유지하게 돼요. 그 시작점에 후지와라 후히토가 있는데, 자, 이 후지와라 후히토 때에 뭐가 발간되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을 대표하는 정사라고 하는 일본 서기, 그리고 이야기책인 내국인을 향해서 만든 천황가의 위대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스토리책인 바로 고사기라는 책이
바로 이 후지와라 시절에 다 만들어져요. 후지와라 후히토 시절에 다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일본 서기의 책임자는 도네리 신노라고 하는 천무천왕의 아들이지만, 모든 조종력은 바로 이 후지와라 후히토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 서기에서 허무맹랑한 이야기들, 얼토당토한 이야기들, 이 나올 때에는 이 조작입니다. 그 조작을 한 인물이 바로 이 후지와라 후히토인 거예요. 이 후지와라 후히토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습니다. 나중에 딸은 5명이 있고, 이 4명이 각각 이 후지와라 가문의 정권을 나누어 갖게 돼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을 호조라고 하는 가문이 갖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오늘날의 일본 정치, 자민당 정치에까지 영향력을 끼친 가문이 바로 후지와라 가문이에요. 그래서 후지와라는 한자로는 등나무 등입니다. 원 이렇게 쓰는데요. 한자로 제가 남기는데, 이 후지자가 들어가면, 등자가 들어가면 후지, 후지따, 후지모리, 그리고 후지를 뒤에다 놓으면 긴도, 사토, 가토, 이게 다 후지시예요. 이 후지자가 들어가면 바로 시작점에 바로 나가토미노 가마타리가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일본 정치, 군권, 그리고 모든 행정 시스템에 후지와라 가문의 입김이 지금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 시작점에 바로 이 을사의 변을 성공시킨 나가토미노 가마타리가 있고, 그 나가토미노 가마타리의 조상은 바로 가야계 백제인이라는 거죠. 나중에 이 오토모시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 나가토미노 가마타리는 을사의 변을 성공시키고도 사건을 놓지 않으려 그래요. 그만큼 정권의 핵심이 바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제사권은 놓고 대신에 이제 권력을 주게 되는 그 가문이 바로 후지와라 가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후지와라 가문은, 이 나가토미노 가마타리는 이 아스카 출생이에요. 이 탄잔진자에서 점심을 먹은 다음에 제가 이쪽으로 내려가면 어디가 돼요? 그랬더니 조금만 내려가면 아스카예요, 일본 말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만큼 가깝다 이 말이야. 아스카에서 가까운 뒷산이라 이 말이죠. 그 아스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가야계이자 백제계라고는 해도 그의 출생은 일본 땅이에요. 열도 땅이에요. 아스카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한반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백제, 자신의 조상이 백제다, 자신의 조상이 가야다. 그런데 가야든 백제든 이미 멸망한, 없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미 이 다이카 계신 645년에 이 을사의 변을 성공시키면서 중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중국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모든 시스템을 대륙급으로 가려고 하는, 그래서 수나라의 견수사를 수도 없이 보내고, 이미 이전부터, 그리고 당나라가 이제 넘어오면서 당나라의 견당사를 수도 없이 보내고, 나중에는 이제 신라가 이제 통일 신라를 이루니까 신라에도 이제 이 사신들을 보내고 하면서 새로운 문물에 대한,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이 욕심이 컸던 거죠. 조상들을, 자신의 조상이 가야인이네 백제인이네, 그러므로 위대한 국가로 이렇게 옹립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물밑으로 내려보낸 거죠. 그리고 새로운 국가 체계인 일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701년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701년부터 시작할 때 바로 후지와라 이 가문이 그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한반도에 관심이 없었던 이유는 이미 권력의 정점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이 있었던 것은 이전에 소가시가 누렸던 권력, 그보다 더한 권력을 누리기를 원했죠. 그리고 구현을 해냈죠. 실현을 해냈습니다. 그게 바로 후지와라 가문의 영욕의 세월 수백 년이 이어지는, 심지어는 전국시대에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 자신이 정권의 탑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후지와라 씨의 재가를 받아야 했다고 할 정도로 국정치의 연수가 이후에도 계속되는 그런 가문이 바로 후지와라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열도 땅에 열도 백제가 있었다, 열도 땅에 열도 가야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사실인데,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죠. 모르고 지냈고, 이 700년대부터 일본국이라는 나라로 새롭게 거듭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전혀 기록으로 남기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이 일본 열도가 한반도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속 침탈해 나가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이후엔 더더구나 제가 얘기하는 그런 열도 백제 이야기네, 이런 것들은 아주 생경하게 들릴 텐데 한번 잘 파고 들어가 보세요. 그 고대사 300년대, 400년대, 500년대, 600년대에 일본에 있었던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